네, 김치영입니다. 실적 시즌인데요. 오늘은 은행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도 은행주에 대해서 유망하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었죠. KB금융이 며칠 전에 또 52주 최고가 경신을 하기도 했는데 은행주 지금 봐도 좋을지 애널리스트 모시고 도움 말씀 들어봅니다. 오늘 이 시간은 SK증권의 설용진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이제 은행주 주가 흐름을 보면 다시 좀 강세로 돌아선 모양새거든요. 은행주들의 최근 강세 이유를 좀 저희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은행주가 갔던 가장 큰 요인이 전반적으로 저희 증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라던가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가운데 미국 대선도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전반적으로 증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 속에서 이익이라던가 주주환원 측면에서 좀 안정적인 흐름을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은행주에 대한 수요가 전반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은행주가 좀 강세를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실적의 뚜껑을 열어본다면 어떨까요? 이번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아마 무난한 실적을 저희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장금리가 많이 좀 내려온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은행들의 순이자 마진 자체는 아마 좀 내려가는 그런 그림을 저희가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기업 대출 같은 경우 계속 좀 견조한 성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가계 대출도 저희가 9월 스트레스 DSR 시행 앞두고 네네. 좀 막차 수요가 몰렸기 때문에 대출 성장이 견조하게 좀 이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자이익이 안정적으로 방어된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저희가 대손 비용 측면에서도 보시면 2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PF, 사업성 재평가 같은 대규모 이벤트가 한 번씩 있었는데 이번 3분기 같은 경우는 그런 이벤트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경상적인 어떤 이 흐름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지방은행 같은 경우는 아직 PF 관련 부담이 조금 더 남아있는 상황으로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신한지주 같은 경우 사고가 한 번 또 있었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영향이 조금 실적에 부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방은행하고 특별히 뭐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 조금 영향이 있겠지만 다른 금융주들은 괜찮을 것 같다, 선방할 거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보통 방금 전에 잠깐 언급을 해주셨어요. 금리 인하 때문에 순이자 마진 축소될 거다 그러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들 금융주들이 강세를 보이거든요. 이유가 있나요? 이제 한국 은행들을 먼저 좀 말씀을 네네. 드리면 과거 한 2010년대 중반까지는 금리와 은행들의 ROE가 굉장히 밀접한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이제 다만 2010년대 중반부터는 금리 흐름과 관계없이 어느 정도 은행들의 ROE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건 이제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확충하면서 실적의 안정성이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증권 같은 경우는 금리가 좀 내려갈 때 채권의 평가이익이 나고 브로커리지의 손익이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좀 기대를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카드나 캐피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네.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조달 비용이 좀 내려가게 되면서 이익의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는 은행의 이익이 조금 부진하더라도 비은행이 커버를 해주면서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실적을 꾸준하게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상업은행과 그 투자은행이 같이 결합된 형태로 보통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상업은행 쪽에서는 이제 마진 하락이 부담이 조금 작용할 수 있겠지만 투자은행 쪽에서는 트레이딩이나 IB 쪽 실적 개선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호실적이 이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밸류업 지수에 포함되지 못한 뭐 KB금융 앞서서 얼마 전에 52주 최고가 경신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네. 좀 약간 교정을 받다가 또 강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금융지주도 지금 전고점에 거의 올라온 상황인데 3분기 실적 발표 때 밸류업 공시와 관련돼서 또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잖아요. 어떤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이번에 이제 KB랑 하나 같은 경우 네. 밸류업 지수를 탈락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 3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밸류업 공시를 할 예정인데 여기서 조금 더 공격적인 얘기를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조금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고 그런 기대감으로 최근 주가가 좀 강하게 오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저 같은 경우는 은행업종 같은 경우는 결국 이 자본 규제라던가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이제 전반적으로 내용 자체는 대동소이한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관건은 그래서 전반적인 이 볼륨을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은행이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제 KB든 신한이든 네. 하나든 우리금융지주든 자신들이 제시한 목표를 얼마나 성실하게 잘 이행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강력한 주중 환원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미 제시된 걸 얼마나 잘 지켜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밸류업 지수에 포함되지 못한 곳들은
주가가 더 강하게 오르고 있고 네. 사실 포함된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계열사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1,300억 원대 사고도 나고 이렇다 보니까 도리어 밸류업 지수에 포함 안 된 게 더 잘 된 건가 싶기도 한데요. 지금 그 거래소 쪽에서는 리밸런싱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포함 안 된 KB나 하나금융지주 이런 데들이 재편입될 가능성도 높다고 보십니까? 이제 리밸런싱 같은 경우 이제 기준이 어떻게 나오냐 이런 게 좀 메인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번에 나온 밸류업 지수 자체가 조금 너무 촉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원하는 약간 그런 지수는 아니었던 걸로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보시면 신한이랑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밸류업 공시를 빨리 했기 때문에 들어간 네. 거고 KB랑 하나는 빨리 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상황인데 사실 그렇게 되면 그 어떤 기업이 효율적으로 자본을 활용하는지 여부를 저희가 이 지수를 통해서 확인하기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밸류업 지수에 대한 실망감이 전반적으로 컸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수 편입 여부가 그렇게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리밸런싱 될 때 뭐 KB나 하나가 충분히 들어갈 가능성 자체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이제 시장의 의견이 좀 많이 반영이 돼가지고 참여자들이 봤을 때 조금 더 투자하고 싶은 그런 지수가 좀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뭐 지방은행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부동산 PF 이슈가 남아있는 곳이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나머지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남은 올해 기간 동안 은행주에 변수가 될 만한 사안들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 이제 말씀하신 부동산 PF 같은 경우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을 계속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이제 해외 부동산 관련해서도 이제 은행이라던가 증권 이런 쪽에서 계속 대체 투자를 많이 들어간 상황인데 이쪽도 계속 어느 정도 부담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여기는 계속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은행들의 실적 자체는 굉장히 견조하게 잘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 최근 자영업자 중심으로 계속 내수 부진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티몬, 위메프 사태 이런 것도 좀 있었다 보니까 연말로 가면 갈수록 은행들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 역할에 대한 요구가 좀 있지 않을까 약간 요게 좀 걸림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보다는 이런 공공적인 요구로 은행들의 자본을 주주에게 온전히 좀 귀속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시츄에이션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런 게 좀 은행주에 있어서는 잠재적인 어떤 부담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저희가 또 지켜봐야 되는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밸류업에 대한 저희가 기대감을 계속 가지고 바라볼 수 있을지 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여부가 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연구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금융, 은행 다 포함해서 탑픽 종목은 뭘로 보고 계세요? 저는 은행업종 중에서는 일단 하나금융지주를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과거에 보면 외환은행을 인수한 그런 전력이 있는데 이제 외환은행을 인수하다 보니까 외화 자산, 부채가 상당히 좀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환율 변화에 따라서 이 비화폐성 환차 손익이 좀 크게 발생을 하고 네. 자본 비율도 이 환율에 따른 영향이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가 6월 말 대비 9월 말까지 환율이 한 50원 정도 하락한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비화폐성 환차익이 발생하면서 실적에 플러스 요인이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자본 비율 또한 개선이 저희가 될 수 있을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분기 같은 경우는 그 하나금융지주의 자본 비율 CET1 비율이 이제 13%를 하회하는 상황이었고 이제 금융당국에서 지속적으로 13% 정도 레벨을 꾸준히 권고를 했었기 때문에 사실 추가적인 주주환원이나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았던 상황이지만 이번 3분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환율이 50원 정도 내려가면서 네. CET1 비율이 이제 13%를 상회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던가 이런 거를 발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걸 좀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현재 상황에서 이제 은행주 중에서는 하나금융지주를 가장 좋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또 올해 전반적으로 보자면 이 은행 섹터가 이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완전히 주가가 재평가가 되면서 많이 올라왔잖아요. 지금 투자를 한다면 그냥 배당 수익 정도 주주 환원을 보면서 해야 할지 투자 전략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은행주의 가장 큰 미덕은 안정성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은행주가 그동안 양호한 이익에도 불구하고 어떤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눌려왔던 가장 큰 요인으로는 결국 은행이 가진 초과 자본을 주주에게 귀속시킬 수 있느냐 요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컸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저희가 온라인 파트너스바이 은행주 캠페인 이런 걸 네네. 거치고 이번에도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 전반에 걸쳐서 이 효율적인 자본 배분에 대한 이 관심이 많이 높아진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은행들이 발표한 요 주주환원 정책을 꾸준하게 좀 이행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땐 안정적인 이익과 기대할 수 있는 주주환원 규모가 딱 정해지면서 안정적인
안정적인 이 주가 상승을 저희가 꾸준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밸류에이션이 조금씩 조정받을 때마다 꾸준히 매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은행주에 대해서 오늘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SK증권의 서용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